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의 오늘 오전에 이제 장전에 8시부터 9시까지 IR 관련해서 이제 자료가 24페이지 정도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 8월달 자료는 한 2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되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들이 이제 8월달 IR 할 때 자료입니다. 여기가 한 25페이지고요. 예, 그때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컴퍼니 오버뷰는 이번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챕터 2하고 3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자료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챕터 2하고 3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코어 컴페티티브니스 핵심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희귀의약품 관련해서 안과질환, 그 다음에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콜드체인. 과거에 이제 G3 BNT 일 때부터, 그전에는 뭐 디지털 아리아였죠. HLB 테라피틱스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듯이 NRDO 모델 형태로 글로벌 빅파마들이 조금 이제, 틈새로 여겼던 부분들을, 이제, 약물들을 이제 원천적인 어떤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부분들을 가져와서 임상을 진행해서 라이센스 아웃하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NRDO가.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허가를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고 이제 진행하는 형태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어떤 전략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이 이제 안과질환에서 티모신 베타 4 기전을 가지고 안구건조증과 신경영양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 두 개를 뭐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암제 쪽에서는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백신 쪽 관련해서 이제 콜드체인 관련되는 부분, 요렇게 이제 크게, 오늘 IR 이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이제 챕터는 이제 이전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결국은 이제, 그 신약 개발할 때는 이 핵심적인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안기용제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전에 이제 이력이 뭐 이랜드라든 이런 재무 쪽 관련되는 부분 관리 형태를 하고, 본래 이제 과거에 대표를 했던 양원석 대표 같은 경우 지금 CTO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주요 사업 내용에 보시게 되면 안과질환, RGN259, 그 다음에 교모세포종에서 OKN007. 요게 이제 이뮤노믹하고 이제 교모세포종이 동일한 이제 교모세포종입니다만 기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서로 이제 윈윈하는 어떤 흐름들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부각이 되었던 콜드체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캐시카우 역할 형태를 뭐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보통 이제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보통 파이프라인이 1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허가된 게 보통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요렇게 포진하고 있는 게 빅파마의 입장이고, 이런 이제 스타트업 형태라든지 규모가 작은 이제 그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개 정도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국내라든지 글로벌 허가를 해서 이제 퀀텀 점프를 가는 형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RGN259 같은 경우를 통해서 동일한 기전을 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했죠. 요거 이제 전략적 어떤 흐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형성 각막염에 좀 더 주력을 하고 이게 끝나게 되면 안구 건조증도 어라이즈 4를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약물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눈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 번 합니다. 이게 격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임상 3상에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R&D로는 테라피틱스가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신규 환자 대상, 그 다음에 재발 환자 임상관에서 재발 환자 임상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임상 2상이니까요. 이제 임상 3상부터 이제 피보탈 임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진전이 어느 정도 이제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과질환 관련되는 NK 같은 경우에는 clinicaltrial.gov 들어오시면 11월 달에 이 부분들이 이제 컴플리션 데이터가 이제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이제 뭐 프라이머리 그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 데이터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초나 뭐 상반기 내에서는 NK 관련되는 부분에서 데이터 이제 확보가 되어서 그 데이터의 유무에 따라서 테라피틱스의 어떤 이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신경형성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퇴행성 이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행성 질환이고 이제 이 각막의 이제 감각 자체가 이제 줄어서 이제 좀 심각해지면 그 청공같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버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시력의 어떤 부분까지도 소실되는 뭐 이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NK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시어2, 유럽의 시어3 형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 그 임상 신청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 그 6월 달에 이제 승인을 완료를 했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환자 모집에 이제 완료를 하는, 그러니까 리크루팅 관련되는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이 부분들도 한 내년 정도 보면 나올 수 있는 형태고,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임상이 이제 11월 달 다음 달에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승인되어 있는 제품이 이탈리아 이제 돈페사의 옥사베이터가 있는데 이게 1주에 한 5만 달러거든요. 그럼 한 8주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게 되면 거의 한 1억 한 5천만 원 정도가 2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의약품입니다. 고가 의약품이고, NK 치료제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의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이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지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상 완료, 1, 2상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상 완료, 첫 번째 임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NK 관련해서 테라피틱스의 이제 미국 쪽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보다는 앞서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다. 예, 3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제 임상 종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RGN 259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저만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옥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고 이 보관의 어떤 스토리지 이제 컨디션 관련되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보면 프리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냉동으로 뭐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너 이제 리프리게이터 형태로, 예, 그 냉장 형태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이라든지 패키지 형태도 스트롱 이제 그 컨비니언스 편의성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우위다.
특히나 우리 최근에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들의 어떤 편의성이 얼마만큼 좋냐에 따라서 경쟁 구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옥사베이터의 어떤 포장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NK 시장 규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돈패사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요것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으면 이제 RGN 요구 같은 경우가 요렇게 이제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10년 정도를 보게 되면 우위를 가지고 좀 앞서갈 수 있는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경외선 각막염 유병률이 2019년도에 이제 6만 건에서 2032년도에 7만여 건으로 이 부분들도 그로스 어퍼니티가 높아지고, 전체 이제 시장 규모도 이제 2022년도에 보면 요게 뭐 한 1조 가까이 되는 부분이 2032년도에는 한 2조가 넘어가는, CGAR 기준으로 보면 한 11.7%의 어떤 복리 성장률을 지금 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으로 이 부분들도 희귀의약품의 어떤 시장이 고가의 어떤 약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빠른 어떤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본래는 가장 이제 메인이었던 게 그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외선 각막염에 좀 중점을 두고 마치 이제 리보세라닙에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본래는 이제 위암 쪽 하다가 이제 간암을 좀 메인으로 갔던 거하고 조금 뭐 상황은 다릅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좀 비슷해져 있죠. 그래서 신경외선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이제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라이즈 4가 다시 이제 진행된다. 그래서 안과 질환에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년도에 그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CO2 관련되는 부분에서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서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 어떤 탑라인 발표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026년도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이제 두 군데 다 이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이전하고 좀 다리 좀 구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라이센스 옵션 어그리먼트 체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옵션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직판 형태가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아웃 형태로 이제 계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지금 이제 준비 중이다. 듀 딜리전스가 진행을 한다는 말은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빅파마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율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진전도다.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 IR에서 좀 구체화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이상의 어떤 결과로만 가지고도 FDA 허가 신청이 가능한 어떤 암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이제 기존에 이 콜드체인 관련되는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도 뭐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제 기존 어느 정도 이제 고수익성은 아닙니다만 이런 도소매 비즈니스라든지 물류 유통 비즈니스 통해서 테라피틱스의 재무 건전성 안정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이제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뭐 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차트 흐름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된 양봉이 나와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조금 이제 넘어가는 흐름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강력한 어떤 그 강한 이제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은 이제 240만 주였는데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 280만 주대까지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초반 분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양봉이 바로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였다가 이제 이게 10시까지 좀 유지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 양봉의 시가가 깨지면 음봉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11시 넘어가면서 이제 음봉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결국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 9,000원대 이제 후반대를 유지를 못하면서 내려와서 장중에 뭐 9,500원 12시 전까지 이렇게 유지하다가 다시 반등을, 그러니까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을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제 보여주다가 장중 저점도 이제 5장 들어가서는 이제 시장의 영향도 받으면서 조금 내려갔죠.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9,05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 종가로는 9,100원대로 상당히 좀 아쉬운 봉입니다만 일단 그래도 21 이평선 정도의 지지는 해주면서 일단은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강한 종목들 같은 연속된 양봉을 보여줄 때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7월 달에 올라갈 때도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음양 패턴을 보이면서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때가 테라피티스도 가장 강할 때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이제 5월 달에 그 급락이 이후에 보일 때도 보시게 되면 연속된 양봉으로 올라갈 때가 가장 강한 거죠. 그리고 이 3월 달에 이제 급등을 할 때도 보시게 되면 양봉이 연속된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가장 이제 탄력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9월 달에도 바로 제끼는 음봉이 나와서 이 양봉의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양봉이 몸통으로는 제법 길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서 흐름을 이제 주 중반 이후에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HLB와 거의 동행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차트 흐름이 HLB가 이제 한 2% 빠졌기 때문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양봉의 시가를 살짝 훼손하는 그런 어떤 음봉이 나왔고, 거래량은 어제 20만 주대였고 오늘은 13만 주대니까 플랫형으로 일단은 진행하는 모습을 제약도 보였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나왔던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면서 다시 이제 9,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이제 지금 그 한 일주일 넘게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박스권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에서는 어제 양봉의 시가를 훼손하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은 이제 어제 21만 주였고 오늘은 이제 12만 주대니까 신뢰도는 이제 작은 음봉입니다만 HLB 그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래량 없이 이제 좀 몸통이 긴 음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의 아쉬운 부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인데 거래량 회복이 가장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뭐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이노베이션의 이제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지키면서 밑꼬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내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좀 이탈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밑꼬리가 내면서 이 부분을 올리는 흐름들이 얼마만큼 이노베이션과 그 다음에 테라피스 좀 주도했기 때문에 두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는지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